나는 결혼 사진을 보며 칼을 쥐었다. 그 사진 속에서 내 얼굴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고 대신 그의 전 여자친구가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복수의 불꽃이 내 가슴을 태우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우러져 더 혹독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곳에서 살았다. 아니, 살았었다. 이름은 김지은. 평범한 이름처럼 내 삶도 평범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32살, 결혼 5년 차, 남편 박민준과 함께. 그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안정된 수입과 매력적인 미소로 나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결혼할 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이제 보니 종이 위의 글자처럼 가벼웠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나는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섰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요즘 야근이 잦아졌다. 프로젝트가 바빠서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며 거실 선반 위에 결혼사진 액자를 봤다. 그 사진은 우리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였다. 나와 민준, 하얀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 속에서 미소 짓는 모습. 하지만 그날 무언가 이상했다.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바로 세우려 했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사진 속 내 얼굴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얼굴이 지워져 있었다. 디지털 편집처럼 부드럽게 블렌딩된 흔적 없이 대신 그 자리에 낯익은 여자의 얼굴이 끼워 맞춰져 있었다. 이수연. 민준의 전 여자친구, 대학 시절, 민준이 나에게 처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날카로운 턱선, 긴 생머리, 그리고 그 자신만만한 미소. 지금 그 미소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손이 떨려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증거. 이건 꿈이 아니었다. 왜 이런 짓을?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배신의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피곤한 얼굴로 지은아, 미안. 오늘도 늦었네 라고 말하며 들어왔다. 나는 일어나 그를 마주했다. 손에 쥔 액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는 순간 멈칫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그는 액자를 받아들고 재빨리 뒤집었다. 아, 이거. 실수야. 어제 친구들이 와서 장난친 것 같아. 장난. 내 얼굴을 지우고 내 전 여친으로 바꾸는 게 장난이라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막아섰다. 솔직히 말해. 수연이랑 다시 만나는 거지? 그 사진 내가 한 거잖아. 왜?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수연이를 다시 만났어.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고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하지만 너를 사랑해. 이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일시적.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차가운 웃음. 일시적. 결혼 5년을 그렇게 쉽게 지우는 거야? 우리 사진에서 나를 지우는 게?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는 옆에서 코를 골았지만 나는 그의 숨소리조차 증오스러웠다. 머릿속에 스치던 장면들.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 첫 데이트, 결혼식. 모든 게 더럽혀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지웠다. 나도 그를 지워줄 테다. 하지만 더 잔인하게. 그의 자존심, 그의 미래, 그의 모든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아니랬다. 폴더를 뒤지다 숨겨진 파일을 찾았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수연과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최근 사진들. 호텔 로비, 레스토랑, 심지어 우리 집 근처 공원.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시 시작했다. 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손으로 수연의 허리를 아는 민준. 매일 기록도 있었다. 지은이는 모를 거야. 그녀는 너무 순진해. 이 수연의 답장. 오빠, 나만 사랑해. 그 여자 버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나는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증거.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이혼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주는 재벌 2세 가문의 후계자였다. 그의 가족은 우리 결혼을 반대했지만 민준이 고집을 부려 결혼했다. 이제 그들은 나를 비웃을 터우. 하지만 나는 그들을 이용할 것이다. 복수는 논리적이고 치밀해야 했다. 감정에 휘말리면 패배한다. 그날 오후 나는 수연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패션 잡지 에디터였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나오자 다가갔다. 이수연 씨.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김지은 씨. 무슨 일로? 민준 씨랑 재미있게 지내시네요. 하지만 당신의 그 미소, 내 사진 속에서 본 적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편집된 결혼 사진. 이게 당신이 원한 거죠? 이제 내 차례예요. 수연은 웃었다. 위협. 재미있네요. 민준 오빠는 이미 나한테 넘어왔어요. 당신은 그냥 장애물일 뿐.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가볍게, 하지만 충분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얘야, 미쳤어. 아니, 아직 안 미쳤어. 하지만 곧 될 거야.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집에 일찍 와. 얘기할 게 있어. 그는 답했다. 알았어. 사랑해. 사랑. 그 단어가 역겹다. 저녁, 민준이 돌아왔다. 나는 테이블에 이혼 서류를 놓아두었다. 서명해. 그는 놀랐다. 지은아, 진심이야. 어제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함. 그게 다야? 너는 나를 지웠어. 사진에서, 삶에서. 이제 나도 너를 지울게. 민주는 무릎 꿇었다. 제발 생각 좀 해. 우리 아기. 아직 안 왔지만 곧. 아기. 우리는 아이를 원했다. IVF 시도 중이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너 같은 아버지 밑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소리쳤다. 민주는 너는 너무 차가워. 수연이는 나를 이해해 라고 외쳤다. 이해. 그게 배신의 변명인가?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모든 추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나는 일어났다. 복수의 첫걸음. 나는 민준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다. 옛 친구, 이제는 그의 상사인 최 과장. 민준 씨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나는 증거를 보냈다. 최 과장은 충격받았다. 지은 씨, 이혼하세요. 그놈, 회사에서도 문제 많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나는 집을 비웠다. 친구 집에 머물렀다. 민주는 매일 전화했다. 용서해달라며.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대신 나는 수연의 비밀을 파헤쳤다. 그녀는 과거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작은 기사, 하지만 충분했다. 나는 그걸 블로그에 올렸다. 익명으로. 패션 에디터 이수연, 과거 사기 의혹 댓글들이 달렸다. 그녀의 평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알게 되었다. 너 판 거지? 왜 이렇게까지? 왜? 너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차갑게, 논리적으로.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불꽃이 꺼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호텔방의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번쩍이는 빌딩들, 그 아래로 흘러가는 자동차들의 불빛. 아름다웠지만 내게는 그저 차가운 장식물일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이제 모든 게 독처럼 느껴졌다. 왜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5년 동안 그의 야근, 그의 핸드폰 잠금, 그의 피곤한 변명. 모든 게 신호였다. 하지만 사랑은 눈을 가린다. 이제 그 눈가리개가 벗겨졌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이태원의 작은 카페. 어머니는 민준의 가족처럼 우리 결혼을 반대했다. 그 집안 야심차. 내가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이제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진, 바람, 수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왜 그렇게 늦게 말해? 당장 이혼해. 내 인생이야. 엄마, 그냥 이혼만으로는 안 돼요. 복수해야 해요. 어머니는 놀랐다. 복수. 그건 너를 더 망칠 뿐이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공정하게. 그들이 나한테 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새 아파트를 구했다. 홍대 근처 작은 원룸. 짐을 쌌다. 민준의 물건들은 버렸다. 그의 셔츠, 그의 시계. 불태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증거로 남겨둘 게 많았다. 그의 노트북에서 찾은 더 많은 파일들. 은행 거래 내역. 민주는 회사 돈을 빼돌려 수연과 여행을 다녔다. 작은 액수, 하지만 충분히 문제될 만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강남의 유명 로펌. 변호사 김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 씨, 재벌 2세죠? 이혼 시 재산 분할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많아서 유리해요. 하지만 복수라. 조심하세요. 법은 공정하지만 감정은 아니에요. 알아요. 법으로 시작할게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제발. 대화하자. 그는 카페로 불렀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연이랑은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나. 믿어. 내가 내 얼굴을 지운 후에? 그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너는 나를 사랑한 적 없었어. 그냥 편한 아내로 썼을 뿐.
아니야. 너를 사랑해. 수연이는 그냥 실수. 실수. 그 단어가 다시 칼처럼. 나는 일어났다. 소송장에서 봐. 소송이 시작되자 민준의 가족이 움직였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 씨, 이건 무슨 짓이야? 민준이가 잘못했지만 가족 명예를 생각해. 명예. 당신 아들이 내 삶을 지운 걸 아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돈 줄게. 조용히 끝내. 나는 웃었다. 돈. 그게 다예요. 좋아요. 하지만 내 조건으로. 나는 협상을 제안했다. 재산의 30%, 그리고 민준의 회사 직위 포기. 그의 어머니는 거부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냈다. 회사 돈 유용 기록. 그들은 동요했다. 그 사이 내 삶은 무너졌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민준이 집안 때문에 직장도 그만뒀다. 마케팅 회사에서 민준의 영향이 컸다. 나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했지만 그 피로가 복수의 연료였다. 수연은 반격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소셜에 나를 비난했다. 김지은, 바람난 남편 붙잡으려 애쓰는 여자 익명 댓글들. 나는 참았다. 대신 더 깊이 파헤쳤다. 수연의 과거 사기. 나는 기자에게 팁을 줬다. 작은 언론사, 하지만 퍼졌다. 이수연, 과거 금융사기 연루 의혹. 그녀의 잡지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전화. 너 이거 내 지디지? 후회할 거야. 후회.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새 아파트 앞. 지은아, 수연이가 해고됐어. 내가 한 거지? 왜? 당신이 내 자리를 뺏었으니까? 그는 울었다. 처음 보는 그의 눈물. 미안해. 모든 걸 포기할게. 회사도, 돈도. 하지만 그의 눈빛에 거짓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수연을 보호하려 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결혼사진 속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꿈. 괴로웠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힘을 줬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민준의 가족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재벌 회장. 세금 탈루 의혹. 옛 직원에게 연락했다. 증언을 샀다. 비싼 돈, 하지만 가치 있었다. 나는 그걸 법정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민주는 절박해졌다. 제발, 멈춰.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불가능해. 그의 절망이 보였다. 좋았다. 하지만 내 안에도 균열이 생겼다. 밤에 나는 민준의 옛 사진을 봤다. 행복했던 우리.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갑게, 더 잔인하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시간이 흘렀다. 소송이 3개월째. 법정은 전쟁터였다. 변호사들의 말다툼, 증인들의 증언. 민주는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는 고객의 실수는 인정하나 재산 분할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증거를 쌓아갔다. 사진, 메일, 거래 내역. 심지어 수연과의 통화 녹음. 내가 몰래 설치한 앱으로. 법정 밖에서 민준의 어머니가 기다렸다. 지은 씨, 내가 이기면 민준이가 무너질 거야. 무너져야죠. 그가 나한테 한 대로. 그녀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너 같은 여자, 우리 집안에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값비싸게. 재판 중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는 나 몰래 IVF 돈을 수연의 치료에 썼다. 불임 치료. 수연이 아이를 원했나 보다. 그 돈은 우리 미래였다. 법정에서 나는 소리쳤다. 이게 사랑인가요? 제 꿈을 훔친 게. 판사는 침묵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배심원들의 시선이 그를 찔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피곤했다. 홍대의 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나도 예전엔 그랬다. 이제는 그림자. 친구 하나가 연락했다. 지은아, 괜찮아. 민준이 소문났어. 회사에서 잘렸대. 잘렸다. 내 TV 효과를 봤다. 그의 상사 최 과장이 증언했다. 박민준, 부패 의혹. 좋았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다. 공허함. 복수는 승리를 가져오지만 빈 껍데기를 남긴다. 수연은 사라졌다. 잡지 해고 후 소셜을 지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찾았다. 제주도로 도망쳤다는 소문. 나는 비행기를 탔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그녀의 숨겨진 삶을 파헤치기. 제주, 바다 냄새가 짙다. 나는 그녀의 펜션 근처 호텔에 머물렀다. 밤에 그녀를 봤다. 혼자 산책하는 모습. 외로워 보였다. 나는 다가갔다. 수연 씨. 그녀는 놀라 돌아봤다. 너 왜 여기? 너 때문에. 민준이 무너졌어. 내 차례야. 그녀는 웃었다. 떨리는 미소. 복수. 재미있네. 하지만 민준 오빠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아직도 연락해. 거짓말.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그의 최근 메일. 수연아, 끝내자. 지은이가 모든 걸 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나 혼자. 맞아. 내가 원한 대로. 이제 혼자서 살아. 나는 돌아섰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프리랜서 일,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민준의 얼굴, 수연의 미소. 복수의 그림자. 민준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무릎 꿇었다. 지은아, 모든 걸 잃었어. 회사, 가족 신뢰. 제발 용서해. 용서. 그게 내가 원하는 끝?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아버지의 비밀 공개해. 세금 탈루. 그는 충격받았다. 그건 안 돼, 가족이. 가족. 내가 배신한 가족? 그는 울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나는 승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 내가 된 사람이 싫었다. 잔인한 여자.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이미 혈투 중. 소송이 끝나갈 무렵 민준의 아버지가 직접 나왔다. 지은 씨, 합의하자. 50억 조건 없이. 50억 어마어마한 돈 어머니는 받아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돈이 아니라 정의예요. 판결, 나에게 재산 40%, 민준 직위 상실. 그는 무너졌다. 법정에서 그는 나를 봤다. 증오와 사랑이 섞인 눈. 괴물이야? 내가 만든 괴물.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나는 울었다. 승리인데 왜 이렇게 아픈가?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했다. 판결 후 삶이 바뀌었다. 나는 돈으로 새 집을 샀다.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 하지만 그곳은 빈 껍데기였다.
밤에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이제 내 것 하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친구들은 돌아왔다. 지은아, 강해졌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안의 상처. 민주는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해외로 갔다. 캐나다. 그의 친척집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수연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 민준의 아이? 불가능.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나는 탐정 고용했다. 비싼 돈, 하지만 가치. 탐정해보고 이수연, 제주에서 유산. 스트레스 때문. 박민준, 연락 끊김. 유산. 그녀의 복수인가? 아니, 나의. 죄책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보내지 않았다. 태웠다. 복수의 네 번째 단계. 민준의 가족. 그의 아버지, 회장 박 회장. 세금 탈루 증언을 모았다. 기자에게 넘겼다. 스캔들이 터졌다. 박그룹, 탈세 100억 주가 폭락. 박 회장은 은퇴 압박받았다.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어. 당신 아들이 먼저 망쳤어요. 그녀는 울었다.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심장이 멎었다. 뭐? 호텔에서 약 3, 구조됐지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자살. 내 복수가 그를? 나는 공항으로 달렸다. 캐나다행 비행기. 도착 후 그의 친척집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지은아. 왜 왔어? 너 왜 그랬어? 그는 웃었다. 약한 미소. 너 없인 못 살겠어. 내 복수, 너무 아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안. 나도 아파.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모든 걸, 그의 바람, 그의 후회. 수연이는 그냥 도피였어. 너를 사랑했지만 압박에. 압박. 결혼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기대, 회사, 너는 너무 완벽해서. 완벽. 그게 변명인가? 하지만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머물렀다. 일주일, 간호했다. 그의 회복을 도왔다. 복수가 흔들렸다. 사랑의 잔재. 돌아오는 비행기, 나는 울었다. 왜 그를 용서하려 할까? 그는 배신자. 하지만 인간은 복잡하다. 나도, 그도. 서울 도착 후 수연의 연락. 만나자 우리는 만났다. 제주 카페. 그녀는 야위었다. 내 복수, 다 잃었어. 직장, 민준, 아이. 아이. 내 탓이야. 스트레스. 죄책감. 미안. 미안. 그게 다야? 나도 복수할 거야. 그녀의 눈에 광기가. 민준 오빠, 내가 아니어도 돼. 하지만 내 인생, 망칠게. 그녀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그녀의 과거 사기, 더 깊은 증거. 경찰에 제보. 경찰 조사, 수연 체포. 사기 재판. 그녀는 나를 증오했다. 김지은, 너 죽여버릴게. 하지만 감옥에서 그녀는 무너졌다. 민준이 돌아왔다. 지은아, 다시 시작하자. 나는 망설였다. 그의 손, 따뜻함. 하지만 사진의 기억. 아니. 끝났어. 그는 떠났다. 이번엔 영원히. 내 삶, 새로 시작.
책 쓰기.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하지만 성공 속의 빈자리. 책이 나왔다. 제목, 지워진 얼굴. 베스트셀러. 인터뷰, TV 출연.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강한 여성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 안의 어둠. 민준의 소식. 캐나다에서 사업 실패. 파산. 그의 아버지, 감옥행. 탈세 유죄. 밥그룹 분열. 수연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나갔다.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내 복수, 다 끝났어. 이제 내 차례. 판결, 3년 징역.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 왜 나 버려? 민준은 오지 않았다. 그는 사라졌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카페에서. 이름은 이준호. 부드러운 미소. 당신 책 읽었어요. 감동적. 우리는 데이트했다. 웃음, 손길. 하지만 밤에 나는 깨어났다. 민준의 그림자.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과거가 무서워. 그는 안아줬다. 함께 이겨요. 하지만 복수의 잔재. 나는 준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습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죄책감. 갑작스런 전화. 민준. 지은아, 도와줘. 빚더미야. 수연이 재판비도. 왜 나한테? 너만 남았어.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은밀히 돈 보냈다. 1,000만 원 마지막. 그 후 충격. 준호가 민준의 친구였다. 민준이가 부탁했어. 너 지켜달라고. 배신 또 왜? 민준이 후회해. 내게 다시 다가가려.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모든 게 거짓. 나는 도망쳤다. 제주로. 바다 앞집 홀로. 민준이 왔다. 지은아, 마지막으로 봐. 우리는 싸웠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나도. 내 바람으로. 그는 칼을 꺼냈다. 끝내자. 같이. 공포. 나는 도망쳤다. 경찰. 체포. 민준, 정신병원. 수연, 감옥. 나, 자유지만 상처. 제주바다. 파도가 속삭인다. 나는 매일 산책한다. 책 2번째, 쓰고 있다. 복수의 끝. 민준의 편지. 병원에서. 미안. 사랑했어. 이제 자유롭게. 수연의 소식. 출소 후, 사라짐. 아마 해외. 준호, 사과. 용서 못함. 나는 새 삶, 아이 입양 고려. 홀로 키울 테다. 결혼사진, 불태웠다. 재에서 새로 태어남.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그것이 인간. 이제 나는 산다.